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힘든, 정말로 하버드보다 여기가 들어가기 힘든지. 오늘은 제가 휴리한테 좀 질문을 가져왔어요.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 신문 기사에 좀 다양한 학교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미네르바 스쿨,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사실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힘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이 걸려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버드보다 여기가 들어가기 힘든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 우리가 뭘 가르치고 있길래 뭐 이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그 미네르바 스쿨 방금 하버드 이야기한 거는 하버드가 합격률이 100명이 지원하면은 한 4%에서 6% 정도 이제 나오는데, 미네르바 스쿨은 지원한 거 대비 합격률 한 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은 맞지만, 실제로 여기 재학한 학생이 예전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거는 사실 좀 마케팅적인 부분의 어떤 문구에 좀 가까울 수 있다. 대학 교육인데 스타트업처럼 투자금을 1,500을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좀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이나 뭐 비대면 방식을 지금 코로나 이전에 이미 굉장히 선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뭐 좀 앞장서 나가고 있는 이제 학교죠. 기존의 제도권 학교와는 다른 학교가 좀 등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학교들이 왜 등장하고 있는지 혹시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다고요. 우선 첫 번째는 일단 현재 교육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사람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교육이 문제다. 네,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즉슨 전통적인 어떤 교실에서 막 한 교사 한 명이 30명, 50명 가르치는 그 형태의 교육이 과연 교육에 정말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데 대한 회의감이 이제 있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 교육 그 내용적인 부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가, 실용적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 대부분의 직업들은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교육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위기의식이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이거는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난제,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런 좀 특이한 학교들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이게 등장하면서는 진짜로 눈앞에서 내가 하던 일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학교가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가르치길래 인공지능 시대, 아니면 로봇이 이제 만연한 시대에서 이런 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인재가 양성이 되나? 약간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 학교마다 다 달라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미네르바 스쿨 이제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할 때까지 전 세계 7개국을 돌아다녀요. 뭐 런던, 베를린, 샌프란시스코, 서울 이런 세계 이제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요. 가르치는 것도 뭐 전통적인 형태의 어떤 커리큘럼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프로젝트 위주로 해가지고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기업들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거나 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될 자기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많이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영어만 배울 줄 알면 저도 막 입학하고 싶네요. 이거 등록금이 그럼 혹시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생각보다 싸다라고 얘기했던 게 내 1년에 한 3,3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싼데 1년에 3,300만 원 정도. 하나만 더 하면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여기는 창업에 이제 방점이 찍혀있는 학교고, 그래서 4년 동안 교재가 없고 어떤 수업 커리큘럼이 없고 시험이 없어요. 없는 대신에 졸업할 때까지 창업 관련된 되게 가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창업을 할 때도 딱히 뭐 학교에서 뭐 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도 자기들이 알아서 펀딩 받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재반상을 다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졸업할 때쯤 되면은 엄청 그 생존 능력이 진짜 강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수나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경제학을 내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럼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이제 MTA의 존재를 그냥 매스컴에서만 봤다가 제가 운 좋게 이제 연수를 갈 수 있어가지고 스페인 연수를 갔었어요. 여기 요리학교를 탐방을 했는데 저희 나라에 있는 조리학과 아니면 호텔 요리학과는 약간 다르긴 했어요. 창업이라는 거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도전하는 게 기본
디폴트로 잡혀 있었고 그것들을 굉장히 독려하고 그 재반 여건 역시도 단순하게 학문적인 배움보다는 실전에 투입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있었는데 그 연수를 다녀오면서 저도 상당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었거든요. 이런 학교도 이제 되게 많이 계속 생겨나고 네. 있는 되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학부모님들이 좀 알면 좋은 게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그냥 계속 한국에서 대학 맞아요. 보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방금 말한 이제 MTA나 미네르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진입장벽이 좀 높은 학교일 수도 있고 특정 뭐 유럽의 뭐 독일이라든지 뭐 핀란드라든지 어떤 학교들은 등록금이 무료인 학교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 선택지도 있다는 맞아요. 거를 학부모님들 알면은 자녀의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선택지가 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해주신 이런 학교들을 꼭 우리 가정에서 보내지 않더라도 이런 학교가 존재하고 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아는 것 자체가 사실 다음에 다른 교육 정보들이 들어오고 다른 교육 학교나 아니면 대안학교들의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부모님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늘 말씀해주신 미네르바 스쿨,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굉장히 좀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